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세는 무식한 짓이다. 제목이 좀 강한가요? 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전세를 살지 말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전세 사시는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요 단어 속에 달려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신혼부부들도 있고 또 30대 또 40대 부부들도 있고 또 뭐 50대 60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전세를 사시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부동산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그냥 뭐 전세를 좀 선호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봅니다. 먼저 2년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이 세입자들의 생각이 좀 복잡해지죠. 뭐 집값이 하락한다, 보유세 폭탄이다, 경기가 불안하다, 금리가 불안하고 전세 가격이 또 하락하고 경매 물건들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한 불안 심리들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이러한 심리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이제 갈등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갈등을 놓이냐라고 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전세를 더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이참에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등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만약에 세입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전세 만기가 됐다. 그러면 2년 연장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참에 지금 부동산 가격도 좀 떨어진 것 같고 이참에 내 집 마련을 하실 건가요? 먼저 저희 경험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전세가 좋아 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997년도 하반기니까 IMF가 터지고 나서 또 1998년, 99년도 부동산 경기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때 저 또한 아파트는 망했다. 부동산은 망했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집은 안 사고 그냥 전세. 그 당시에 뭐 전세 보증금도 꽤 비싼 돈을 주면서 전세로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런 경우가 저한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이런 갈등을 하는 원인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라고 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또 재테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다는 거죠. 즉 어떻게 하면 돈을 굴린다.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은다. 또 이런 모은 돈을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득을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부동산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길을 막았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부동산에 됐든 재테크에 됐든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냥 억지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재테크나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몰랐던 그런 무식한 시간들이 저한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겠죠. 저처럼 이렇게 전세가 좋아, 집값은 너무 비싸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6년 전에 전세금이 1억 6천만 원 할 때인데요. 이 세입자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세입자한테 여쭤봤죠. 왜 전세 사세요? 그러면 세입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집값이 너무너무 올라서 지금이 꼭지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미쳤나 봐요. 제가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 가격과 비교하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매매 금액은 2억 정도 하는데 전세금이 1억 6천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매매 금액이 3억인데 전세가 2억 7천입니다. 그러면서 3천만 원 돈이 없어서 그냥 2억 7천에 전세를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세입자한테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왕이면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세입자들은 이렇게 답을 하죠. 글쎄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점점점점 거의 뭐 100명 중에 100명이 요와 비슷한 대답을 하는 거죠. 어떤 세입자를 만나든지 간에 이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수많은 애청자 여러분, 또 우리 수많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 그 세입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거의 100명 중에 100명이 요 속에 다 포함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 1억 6천만 원 전세금이 2억이 됐어요. 그럼 전세금을 좀 올려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또 세입자한테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전세금이 많이 올랐죠? 원래는 한 2억 1천, 2억 2천인데 제가 2억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자는 이렇게 답을 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세입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왕이면 내 집 마련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죠. 그러면 세입자들은 이렇게 답을 하죠. 글쎄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오른 전세금에 대해서 이제 수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2년이 지납니다. 또 2년이 지나니까 전세금이 2억 2천이 되는 겁니다. 원래 전세금이 한 2억 3천, 2억 4천 이 정도 되는데 2억 2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세금이 또 많이 올랐죠? 그럼 세입자가 또 이렇게 답을 하죠. 네, 그런 것 같네요. 내 집 마련에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글쎄요, 라고. 거의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런 세입자분들한테는 저는 더 이상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의사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세금도 오르고 매매금액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번 지금쯤이면 한번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저의 말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배 부른 자는 밥을 달라고 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배가 고파야지 밥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치와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뭐 좋은 사례를 가지고 이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해드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말에 대해서는 하나만화인 거죠. 오히려 부동산에 대해서 더 반감을 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리고 현재 와서는 전세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세금이 떨어져가지고 현재 전세가 2억이라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을 좀 내려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세입자분들은 저 이사 갑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 또 말을 안 했던 또 그 말을 하는 거죠. 이제는 내 집 마련에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입자가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점점점 맞아요. 이제 제가 6년 전부터 계속 전세 계약 만기가 되면 이제 세입자들 뭐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넌지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6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그때서야 좀 달라진 듯한 그런 말씀을 하죠. 안 그래도 점점점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이사를 가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라는 거죠. 즉 이 세입자의 말이 6년 전, 4년 전, 2년 전하고 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마 본인이 직접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을 보고 또 느끼고 또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능력이 돼요. 아니 3억 원 하는 그 집에 전세를 뭐 2억 5천 살면 실질적으로 5천만 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그리고 직장도 좋아요. 대기업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안 하셨다니. 그런데 그런 분도 이제 서서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만 계속 사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이제 있다는 거죠. 또
이러한 생각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생각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받겠다는 거죠. 즉, 제가 보기에는 요러한 가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이 재테크에 대한 교육이나 이 부동산에 대한 교육이나 전세에 대한 교육, 매매에 대한 교육 이런 교육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이. 즉 부동산 재테크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인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능력과 정보였다는 거죠. 근데 요번 이제 유튜브나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방송의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재테크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다는 거죠. 즉 스스로 일깨워주고 스스로 반성하고 또 스스로 달라져야겠다고 이 변화되는 이제 가정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러한 가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는 뭐 갈등하고 또 주저하고 전세가 좋아 전세가 좋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하고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면 이제 같이 승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생각이 바뀌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나씩 해본다는 얘기죠.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나씩 해보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제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니까 이제는 뭐가 생기냐니까 확신이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내가 그동안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몰랐구나. 이제 인정하는 단계가 들어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를 좀 줄이고 좀 아껴 쓰고 또 돈을 모아서 또 작은 거부터 또 하나씩 사 모으는 그런 가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재산이 증가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전세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내가 전세를 계속 산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아니 집주인한테 돈을 전세금을 3억을 맡겼다 하더라도 집주인은 나에게 이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돈의 가치가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라고 이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수시로 전세금 올려달라고는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몇천만 원 되는 전세금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전세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전세 대출 받으면 은행 이자를 또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요즘처럼 혹시라도 전세금이 떨어지면 집주인을 통해서 전세금 일부를 또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시나요? 전세 자금 대출 받는 거 다 변제를 하시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갑자기 목돈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외국이라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자동차도 한번 바꾸고 싶고 그런 마음이 또 생기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계속 산다는 거는 돈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집주인한테 준 전세금이 뭐 안전하다, 이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집주인의 채무관계 때문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전세금이 경매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세 만기가 돼가지고 제 전세금 3억 원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 전세금에 대해서 손실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세금이 계속 상승할 때는 이런 경우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금이 하락할 경우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가세요. 그 금액에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전세로 살면 내 돈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뭐 원룸이 됐든 투룸이 됐든 오히려 내 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부도만 안 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전세의 문제점은요. 바로 이거죠.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사를 가다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가다 보면 이사 스트레스가 받게 되죠. 또 2년마다 한 번씩
혹시 전세금을 올려달라면 얼마를 올려줘야 되냐? 혹시 전세금이 떨어지면 집주인한테 전세금 좀 빼주세요라고 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싼 집으로 이사 간다고 돈을 빼달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죠. 그럼 또 이사비가 또 깨지지 않나요?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전세로 살아야 되는지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또 애들 학교 문제도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애들 입장에서도 우리 집 또 이사 가야 돼? 그러면 내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되지?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 먼 곳으로 이사를 가나? 왜 우리 집은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사를 다니지?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겠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내 집이 없음으로써 타인의 집에 전세를 살게 됨으로써 이런 경제적 또 정신적 또 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 이 세 가지가 이제 문제가 돌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전세가 좋아 전세가 좋아 이렇게 말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건 무지인 거예요. 무지. 알지 못함으로써 또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식해서 우리가 그냥 전세 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저희는 돈이 부족해서 전세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전세금이 많습니까? 아니면 은행 융자금이 더 많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전세금이 은행 융자금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한 아파트에 작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는 보통 한 70%, 80%, 어떤 경우는 90%지 않습니까? 근데 융자라는 거는 40에서 많아야 60%잖아요. 그럼 전세금이 많습니까? 아니면 은행 융자금이 많습니까? 실제적으로 따지면 하나의 아파트에 융자금보다는 전세금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 사시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집을 사지 못하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융자 끼고 사시는 분들은 돈이 많아서 집을 사셨나요?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면 평생 돈 모으기 힘드실 거예요. 지금이야 전세 금액이 약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전세금 계속 오른다면 언제 돈 모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냥 딱 부르시게 말씀드릴게요. 2년 전, 6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때 전세금하고 매매 금액을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라도 마련한 사람이 그나마 돈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또 지금 집값은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언제 집값이 싼 적이 있었습니까?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너무 비싸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 지금이 꼭지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25년 전에도 이런 말 했고요. 주변 사람들이. 20년 전에도 이런 말 했고 10년 전에도 이런 말 했고 3, 4년 전에도 이런 말 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집값은 비싸다는 얘기는 그냥 10년 전 가격, 20년 전 가격 놓고 보시면 오히려 지금 가격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저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난 전세가 좋아.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그렇게 사세요.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런데 언젠가 제 말에 동의하고 이제 땅을 치고 후회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빠르면 몸과 마음이 그리고 가족들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깨달음이 늦으면 몸과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힘들어질 뿐이에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여러분의 소중한 행복을 하루라도 더 빨리 당기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